네, 시작할까요? 1차를 합격을 하셔가지고, 그죠? 고생 많으셨고, 1차 시험 합격률이 조금 작년 대비해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차를 합격하든 안 하든 약간 그 경계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분들은 내가 노무사 시험이다라고 하는 걸 난 반드시 합격을 할 거고 준비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냥 동차만 돌리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동차만 돌리신 다음에 내년에 동차로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먼저 제가 강의 계획서 보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뚜둥, 나 열심히, 그죠? 나 열심히 들으려고 딱 맘먹고 왔는데 이 선생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어떤 소리를 하느냐면, 씨, 그치? 이거 듣고서는 이것만으로는 합격하는 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그쵸? 왜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하는 걸까? 자, 이 얘기를 조금 해보고 들어가려고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차반이 총 몇 회냐면 지금 10회예요. 근데 이 10회다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늘린 거예요. 작년에는 막 9회 이랬고 재작년에는 8회 이랬어요. 그죠? 굉장히 짧죠? 그럼 이제 10회 강의인 건데 이 10회 강의만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왜 다른 유예생 이런 분들은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걸까요? 그죠? 그래서 10회 강의만을 듣고서서 합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그쵸? 우리 가감 강사님 중에 누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그치? 자, 아무튼, 혹시 내가 뭐 누구를 타겟팅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로 말이 좀 안 된다. 그쵸?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걸 왜 들어야 될까요? 이거 어차피 이 강의 동차반 듣는다고 해가지고 합격도 못 하는데 이거 왜 들어야 될까요? 그죠? 왜 들어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 아세요? 제가 처음에 이번 1차 합격률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왜 밑밥을 깔고 갔냐면, 그럼 올해 1차 접수 인원이 몇 명이에요? 13,000명이에요. 그죠? 13,000명인데 작년에 합격률이 22%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좀 더 높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어려웠다라고 하지만 1차 정규로 쫙 준비하신 분들 어땠어요? 강사님들 얘기한 거 다 나왔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떡하죠? 그죠? 그죠? 강사님들이 아무리 어렵고 막 노원이 어렵댔나? 노초가 어렵댔나? 하고 막 민법이 막 되게 짜치게 나오고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선생님들이 해준 거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40문제로 바뀌고 작년에 처음 시행이 돼서 강사님들도 약간 간 보느라고, 이렇게 하면 되려나? 이렇게 하면 되려나? 이럴 수 있지만 이제 한 번 경험했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해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헤매면 우리 짬바가 15년, 20년 막 이런 강사들인데 그거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준비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합격률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특히 사보가 쉽게 나왔죠? 그건 엄청난 거예요. 사보가 쉽게 나온 거는 평균 점수 올리는데 뭐 어마무시한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뭔 소리 하고 싶은 거냐? 13,000명 중에서 예를 들어 30%가 합격했다. 그럼 2차 응시 인원 몇 명이에요? 내가 수학을 못해서 물어본 거야. 그죠? 몇 명이에요? 한 4,000명 된다 칩시다. 맞아요? 그죠? 4,000명 된다 칩시다. 그럼 작년에 누적 인원 몇 명일까요? 2차 응시생. 작년에 합격해서 2차 보는 사람. 2, 3,000명 된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몇 명이에요? 그죠? 6,000명 넘어간다라고 치면 그 중에 몇 명 뽑게요? 300명 뽑는다 그랬어요. 미쳤죠? 그죠? 이 경쟁률이 지금 미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붙든 안 붙든 나는 무조건 내년에 유예로 또는 동차로 난 이 노무사 시험을 반드시 붙을 거다. 나는 이 시험 무조건 난 합격할 거고 이 노무사 자격을 꼭 딸 거다. 라고 한다면 이 동차반 강의만으로 합격을 할 수는 없지만 들어야 된다. 왜? 내가 이거 동차반을 쫙 들어서 뭐 해야 돼? 이게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 과목을 돌려봐야 돼요. 2차를. 한번 휘리릭 돌려보면 내가 유예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다가 나와요. 이건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앞으로 내가 쫙 돌려보니까 결국은 이 쟁점에서 요 부분을 요렇게 써야 되는 걸로 결국은 간단 말이야. 연습문제집이잖아. 쟁점별 정리.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들을 때 요런 식으로 준비를 해놔야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이게 감이 싹 잡히면서 어떤 효과가 있게요? 책에서 다 안 봐요. 갑자기 중요한 부분이 보이고 이건 조금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약하게 보고. 이래야지 뭐가 가능한 거야? 이래야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 어떤 우리 대학교 선배님이 난 대학교 다닐 때 그래 그나마 낭만이 있던 마지막 세대였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막걸리 한 잔을 하면서 등산을 그러니까 그 분이 이제 고시를 합격한 선배였는데 조언을 좀 해줬는데 요렇게 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완주를 다 한 사람은 딱 정상에 올라갔을 때 이쪽 길로도 올 수 있었구나. 요런 길도 있었구나. 여기에도 길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인대. 그래서 이 정상에 내가 다다르기 위해 어떤 길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방법이 이제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 이 전체 길이 보여요, 안 보여? 길이 안 보이는 거야. 숲속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지금 이 동차반 강의를 통해서 한 바퀴를 쫙 돌려서 정상에 올라가 봐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아, 노동법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행政은 이렇게 가는 거고 인사경조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보여야 올해 뭐 합격을 하면 좋지만 만약에 1차 준비만 했다라고 하면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좀 힘들어. 양이 너무 많고 그동안 누적 공부를 했던 친구들을 따라야 좀 힘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9월부터 유예를 준비할 거 아니야. 2차만 응시하는. 그러면 이제 9월부터 뭔가 공부의 방향이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잡히기 시작해요. 그치? 그다음 두 번째, 고시공부, 고시공부, 노무사 공부 포함해서 고시공부 빨리 붙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게요? 똑똑하다? 뭐 똑똑한 것도 있어요. 있긴 있죠. 뭐 가끔 보면은 막 합격자 애들 막 이렇게 합격자 친구들 와서 합격 수기 막 얘기하고 나 공부 이렇게 했어요. 막 공부 방법론 설명하게 하고 강사님들이 막 불러서 그거 하거든요. 근데 전 그거 안 해요. 민망해가지고 민망하지 않아요? 아닌가? 애들한테 야 얼른 나를 찬양해. 그치 내 덕에 빨리 붙었다고 얘기해. 막 요런 느낌이 너무 싫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전 그런 건 안 하는데 이거 하는 선생님들 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걸 별로 힘들어요. 약간 민망해하고 내 얘기하면 어우씨 뭐 그러니까 칭찬이든 욕이든 별로 안 칭찬 뭐 좋아하죠. 그죠? 나이 들수록 좋더라고요. 아무튼 막 약간 좀 민망해하는 타입인데 이렇게 애들이 막 합격자들이 와서 막 공부 저 이렇게 했어요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얘기 다 끝나고 나면 질문을 받잖아요. 근데 무슨 질문을 하는지 내가 봤어.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할까? 다른 선생님 그거 설명회 할 때 뒤에서 몰래 봤어. 무슨 질문을 하나 봤더니 뭐 물어보는 줄 아세요? 어느 학교 다니세요? 대학교 어디니? 왜 물어보는 것 같아? 그 공부, 저 사람 똑똑해서 된 거 아닐까? 저 사람의 그 공부 능력, 그지? 그걸 보고 싶은 거야. 저 사람의 역량이 어느 정도 돼서 된 거 아닐까? 그럼 역량이 어느 정도일까? 나랑 비교했을 때? 이걸 보려고 그걸 물어보더라고. 근데 정말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왜 쓸데없는 질문이냐면, 제가 봤을 때 고시 공부 빨리 끝내고 빨리 합격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게요? 어떤 특징이 있게요? 똑똑한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비하하는 게 아니고 안 똑똑한 친구도 붙어요. 그러면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요. 하루에 13시간씩 앉아서 공부하는데도 떨어져요. 5년 공부하고 7년 공부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빨리 붙는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없는 사람이 빨리 붙어요. 이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연기 들어가고 하면 이제 알 거예요. 막 책이 막 다 있다만해. 그지? 근데 노무사는 그나마 과목이 적은 거예요. 다른 전문 직 시험에 비해서 노동법 책 이만해. 그치? 자, 행정책 이만해. 와씨.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인사관리책 이만해. 경조책 이만해. 그쵸? 그러면 이거는 뭐만 지금 얘기한 거야? 수험서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부터 뭐가 쌓여? 1기 때 막 추가 자료를 줘 강사들이 미친 듯이. 모범 답안 자료 미친 듯이 나와. 2기 넘어가면 또 무슨 자료 나와? 무슨 자료 나와? 그럼 또 뭐 해야 돼? 이 강사만 듣는 거 불안하니까 타 강사 자료까지 막 봐. 그럼 나중에 합격한 애들 봤어요? 책 이만큼 쌓아놓고 막 사진 찍는 거? 막 사진 찍잖아. 그거 많이 하잖아. 책 이만큼 쌓아놓고 사진 찍거나 볼펜 다 쓴 거 모아서 사진 찍거나. 그치? 자, 나중에 꼭 그거 해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 들어. 자, 너무 이렇게 할 게 많은 상황에서 이제 뭐가 중요한 거야? 시행착오를 겪는 친구들은 이거 봤다가, 요거 봤다가, 요거 봤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고시공부는 망한다. 왜? 고시공부는? 뭐게 고시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 땡! 고시공부는 뭐? 반복하는 거. 하나를 놓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똑같이 써요. 답안지에. 근데 이렇게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 그 한 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공부는 100점 100패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너무 말이 길었죠? 자, 동차반은 이것만 들어서 합격할 수 없는데 왜 들어야 되느냐? 왜? 한 바퀴 돌려봐야 길이 보인다. 유예로 준비했을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시행착오 줄여야 1년차 유예 생길 때 바로 끝낼 수 있다. 그럼 2년 만에 합격하는 거죠? 굉장히 빨리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합격 수기는 맨날 1년 만에 동차 합격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죠? 그거 굉장히 경우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놀라시겠지만 다들 얘기를 안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저 지금 15년차 강사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시작해가지고 15년차 강사인데 7년차 8년차 많아요. 고시 공부 여기서 지금 노무사 공부를 7년 8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얘기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다. 4년 걸리고 5년 걸리고 굉장히 많아.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많이 힘들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좀 이제 어려움을 피해 가려면 시행착오를 줄여야 됩니다. 시행착오 줄이려면 이번 동차반을 통해서 미친 듯이
해보셔야 돼요. 미친 듯이. 알겠어요? 10번입니다. 10번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앞으로 남은 인생에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그거 어떻게 해나갈 거야? 그지? 나 저도 나이가 그쵸 많지 않은데 그쵸? 이제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이제 살짝 얘기해주면 경력 중기 들어간다. 요 정도 얘기해줄 수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남은 어려움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빨리 죽고 싶어. 그냥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아무튼, 근데 지금까지도 살면서 너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아,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막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근데 그냥 꿋꿋이 막 쌍년 소리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이 노무사 준비 경험이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이거 하나 딱 이겨내는 순간부터는 뭐 앞으로 세상 살면서 못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번밖에 안 돼요, 여러분. 동차반 강의. 10번 열심히 할 수 있죠? 안 빠질 수 있죠? 답안지 9번. 9번 밖에 안 냅니다. 9번 낼 수 있죠? 그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결석 예정입니다. 이런 건가요? 자,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동차반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했어요. 이거를 왜 들어야 되는지 학습 목표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교재는 요거예요. 연습문제집이고요. 제가 지금 실강생하고 온천반은 다 무료로 배포했어요. 그래서 뭐 딱히 교재비 들 거 없을 거예요. 요즘 경기가 어렵고 저도 다 알아요. 우리 학생분들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 특히 우리 또 직장인 생활하다 오시고 한 분들이 특히 노무사는 많아요. 그래서 알아요. 퇴직금 이렇게 그치? 자, 퇴직금 이렇게 쪼개서 쓰고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 대학생들 엄마 아빠한테 고맙다고 해요 오늘. 그치? 그렇게 막 학원비 내주시고 하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무료로 다 제공을 하게 됐고 그다음 여기는 선택인데 꼭 병행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선택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꼭 책을 뭐 사가지고 봐야 되나요?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 여기는 일단 잘 보류를 그냥 꼭 사야지 이러지 마세요. 일단 요걸로 가시다가 요걸로 가고 판서랑 강의로 열심히 가시다가 이거 맥락이 내가 잘 안 잡힌다. 그런 답답함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물어봐. 물어보고 난 좀 텍스트로 보고 싶다. 그래도 혼자서 조금 뭔가 텍스트를 숙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얘를 보세요. 수험서를. 풀 텍스트로 조금 있는 거. 근데 그렇게 차이 없어요. 왜냐면 얘를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PT 세대여가지고 개조식 문장이 더 편하잖아. 뭐뭐 있음, 뭐뭐 함 이런 게 더 편하잖아. 개조식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걸 사라는 거 아니니 여러분 너무 경제적 부담을 많이 갖지는 마시고 그렇죠? 경제적 부담을 안 줬으니까 여러분 뭐도 하면 안 돼요? 불법 저지르시면 안 돼요. 그치? 이거를 PDF 따가지고 막 팔고 이러더라. 나 뽀데이즈 강의 그렇게 파는 사람 나한테 걸렸어. 그치? 나는 성격이 더러워서 고소해. 그죠? 그냥 선생님들은 와서 사과하면 봐주고 그러는데 난 안 봐줘. 만날 수가 없어 나를. 왜냐면 난 여기 잘 안 오려고 하거든. 그래서 난 가만 안 둬. 그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뽀데이즈 강의도 무료 배포했어요. 나도 무료 배포했는데 왜 본인이 팔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저 지금 뭐 했어요? 무료 배포했어요? 팔면 전 고소해요. 그쵸? 죄송하지만 전 해요. 내가 돈을 안 받는데 왜 본인이 받아? 내가 이거 만드는데 뭘 공헌했는데. 그쵸?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누가 이거 판다. PDF 팝니다. 저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그쵸? 바로 알려줘. 나 그것도 어떻게 잡았냐면 우리 수강생들이 알려줬어. 누가 이거 판다고. 링크 걸어서 나한테 다 알려줬어. 비대수로. 그러니까는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셨죠? 아작을 낼 거예요. 자, 자, 농담이 아작까지 내겠어. 자, 그냥 뭐 고소하고 끝이지. 그냥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뭐지?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죠? 뭐 괜찮아. 뭐 인생에 뭐 경찰 조사 받은 기록 하나 있는 게 뭐가 문제야, 인생에. 그죠? 괜찮아. 자, 아무튼 요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간다라고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뭐 하시냐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설명을 할 거예요.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10번이라고 해서 대강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한 다 뭐를 해야 된다? 이해 끝나셔야 돼요. 이해. 그치? 제가 무서워 보이나요? 그죠? 아니죠? 그래서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거든요? 모르면 그냥 와서 물어보세요. 가끔 이러거든요? 내가 너무, 나 약간 좀 무서워 보이나 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한테 너무 질문을 가고 싶었는데 초반에는 못 왔대.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뭔가 자기가 멍청해 보일까 봐 그랬대.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처음 볼 때 누가 알아요? 처음 보는데 이거 누가 다 알아? 이거 처음 딱 읽자마자 다 알면은 여기 왜 있어? 그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모르니까. 아니에요? 그쵸?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할 때 굉장히 딱 이렇게 날이 선 상태로 되게 유심히 들어요. 왜냐면 답변 잘못하면 여러분 공부를 망치니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을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집중 상태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개의치 마시고 편안하게 물어보세요. 그렇죠? 편안하게 많이 물어보셔서 이 자리에서 무조건 다 뭐 해야 된다? 이해를 끝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 들을 때 무조건 열심히 뭐 해야 돼? 강의 들으면서는 무조건 이해야.
강의 들으면서는 무조건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필기 같은 거 하고 싶으면 노트 하나 갖고 오세요. 그래서 필기하세요. 제가 전체 개괄은 잡아줄 거니까. 했죠? 그래서 열심히 다 물어보고 이 자리에서 끝내놓는다. 그러면 이제 강의실을 나갈 때 이해가 안 된 건 없어. 그럼 이제 혼자 어디 갈 거야? 독서실 갈 거죠? 자, 카페 갈 거죠? 커피숍 갈 거잖아요. 그쵸? 카페 가서 이제 복습을 할 때는 뭐 한다? 연습 문제집 있죠? 열심히 뭐 한다? 이제 열심히 이해하고 분석하고 외우세요. 연습 문제집 하나만 여러분 조집니다. 알겠죠? 이거 하나만 조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뭐 할 거야? 목표는 뭘까? 목표는 두 문제 이상 쓰고 나오기.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이상 쓰고 나오기야. 엎드려가지고 남들 쓰고 있는 거 구경하고 있고 이러면 안 돼. 시험장 가서 법점만 받아와야지. 안 돼. 시험장 가서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는 쓰고 나오고 점수 받아보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오네?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 받아와야 돼. 시험장 가서. 그래야 유예생으로 준비를 할 때 얼추 뭐라 했어? 가다가 나온다니까. 본인이 감이 온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예요. 전 이게 목표예요. 두 문제 이상이에요. 최소 두 문제 이상 쓰고 나오기. 했죠?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 선배들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장 가서 몇 점 받고 나온 사람 있을까? 최소 제일 낮은 점수 받은 사람들은 꽈락. 이제 꽈락 받은 사람 있어. 근데 간혹가다 꼭 두세 명씩 연락이 온다. 동차만 듣고 난 사람들 중에. 왜? 63점, 64점을 받고 나와. 이거 유예생 애들도 그렇게 못 받거든요. 63점, 64점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동차반에서 매해 꼭 두세 명은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저 동차반 들었는데 63점 받았어요. 이렇게요. 그지? 자, 그럼 붙었을까? 떨어지지. 법학이 안 받아주는데. 그죠? 왜냐하면 법학은 시간과 회독하고 실력이 비례해요. 시간을 많이 들이고 회독을 많이 하면 실력이 진짜 올라가는 거야. 왜냐하면 법학은 제가 나중에 얘기해 줄 거지만 내용이 고정돼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있어? 반복 회독을 하니까 실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근데 인사관리는 기본적인 틀은 정해져 있지만 내용은 상황에 따라 계속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반복 회독 효과가 없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많이 봐도 실력과 비례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최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 저 이거 괜찮은데요? 그래서 유예생 애들 중에서 동차반으로 온 애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과목은 아마 다 동차반으로 가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 선생님 좀 욕심 나는데요? 라고 하면 법학도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혹시 알아?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을지? 그죠? 괜히 꼰대 같은 말을 했죠? 그치? 그냥 조상님이 도와줄지 누가 알아? 그쵸? 그니까 한번 이거 하나 딱 놓고 다시 한번 고시는 뭐다? 반복이야. 하나 딱 놓고 계속 보는 거야. 그래야 답안지에 똑같이 쓸똥말똥해. 됐죠? 그래서 동차반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은 다 무슨 효과다? 반복해독 효과야. 이 안에서 그래도 얻어 걸리거든 좀. 비슷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테마가 겹칠 때도 있고 얻어 걸리고 여기서 외운 거 가지고 그 자리에서 조립해서 어떻게든 다 대응을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무조건 잘해보자. 됐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두 문제 이상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진짜 대박 얘기해줄게. 동기부여 확 시켜줄게. 1문, 2문, 3문 있죠? 그지? 1문이 50점이야. 2문이 25점, 3문도 25점이야. 그쵸? 자, 엄청난 얘기 해줄게요. 셋 중에 하나는 뭐게? 브리타야. 그러면 유예생 애들 쓸 수 있어 못 써? 유예생도 못 써요. 유예생하고 여러분하고 같은 입장인 거야 이거. 아무도 준비를 안 한 문제거든. 그러면 해볼만 한데? 이런 생각 안 들어? 안 들으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럼 내가 지금 미친 듯이 한 20분 떠들었는데 그치? 그래서 아무 지금 결과 없는 건데? 그쵸?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질 거야 10번 동안. 알겠죠? 그래서 한번 효율적으로 한 바퀴 돌려봅시다. 그리고 결국은 GS 2기 때 이걸로 가요 또. 그럼 여러분이 이거 한 바퀴 싹 돌려놓고 쟁점별로 이런 식으로 보는 거구나. 그럼 이제 연기로 딱 돌아가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전체 내용을 볼 때 갑자기 어떻게 돼? 이거 연습문제집 되게 중요하게 A급이라고 했었던 건데? 이건 선생님이 연습문제집에서 조금 그냥 목차 위주로만 보라고 했던 건데? 이렇게 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 강약. 그러면 1000페이지를 본다라고 했을 때도 강약 조절을 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800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700페이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 간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조금 동차반을 빡세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끝이에요. 자, 잔소리는 끝입니다. 이칠판이 제가 늘 202호에서 해가지고 그 칠판과 이 칠판이 좀 다르네요. 그래서
지금 IT 기기를 잘 못 다루는 그치 그런 트렌디하지 못한 모습을 지금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인사관리 체계다라고 해서 연습 문제집 들어가는데요. 이 연습 문제집 있죠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다 편집을 해서 드렸는데 학원에 드렸는데 학원에서 편집을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나보다 편집 전문가시니까 잘하겠지 하고 그냥 알겠다 하고 그냥 넘기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지? 편집하시면서 목차를 날리시고 진짜 그러니까 원목차를 막 날리고 막 그래가지고 성격 더럽잖아 또 그치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혼자 화냈어요. 수업 시간 툴툴 됐어요. 이거 막 하다가 여러분 죄송해요 목차 2분 날리셨네요 이러면서 제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치 어떻게 기분 안 좋은데 그치 뭐 술 한잔하고 풀어야지. 잠시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밑줄 쳐주고 정리하면서 거기는 뭐 여기 원목차 1이 있는 거예요. 이 원목차 2가 있던 거예요 하고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오탈자는 제가 그 좀 있어요. 오탈자 좀 있는데 오탈자는 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아요. 치명적이지 않고 내용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추록처럼 그냥 딱딱딱 처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인사관리다라고 해서 우리 경영학개론 들으셨으니까 경영학개론 열심히 들으셨죠? 그쵸? 내가 경영학개론 기본 강의할 때 열심히 기본 강의 들어놓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 뭘 위해서? 오늘 이날을 위해서. 동차반을 위해. 그쵸? 그래서 갑자기 표정들이 안 좋아요. 그렇게 열심히 글 듣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이런 느낌인데 자 경영학개론에서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주워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기 와가지고 인사관리 자체만 한번 심도 있게 보는 겁니다. 자 인사관리는 자 아시는 것처럼 이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누구한테 이 직무를 맡길까? 확보. 그 다음에 그냥 얘한테 그냥 이 직무 딱 맡기고 야 이거 해 하면 그 회사는 쓰레기예요. 그치? 그러면 뭐 해야 돼? 이 직무에 누가 맞을까를 평가해 봐야 되고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너가 부족한 게 있니? 확인해가지고 개발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 확인의 과정이 바로 뭐다? 평가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될까? 야, 내가 너한테 이 직무를 맡겼는데 야, 네가 이런 기술이 좀 부족하니? 그럼 내가 그 기술 개발을 해줄게. 한번 이 직무 열심히 수행해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개발이에요. 그쵸?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될까? 직무 수행 열심히 했으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가 들어와야 되죠? 보상. 그 다음 유지? 얘 뭘까? 저는 대학교 때 이거 공부할 때가 제일 애매했어요. 이 뭐야 이거는? 막 이러면서 그쵸? 자, 인적 자원하고 물적 자원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감정이 있고 없고 그치 그런 것도 있고 그쵸? 감정이 있고 없고에 따라 뭐가 달라지냐면 기계한테 야 너 이거 계속 돌려. 그럼 우리 기계는 어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돌리죠. 애가 지쳐 안 지쳐? 안 지쳐. 얘가 동기부여가 안 돼요. 기계가 있단 말 해 안 돼? 안 하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이거 계속 돌려. 돌리다가 못 돼? 멍 때리고. 아우 지루해. 아우 씨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적 자원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노력이나 동기부여를 꾸준히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노력이나 동기부여 수준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했죠? 이건 나중에 들어가서 조금 더 상세히 볼 거니까 쫄지 말고. 방출이다라고 하면 이제 뭘까? 내가 이거를 계속 돌렸어. 계속 돌리다 보니까 우와 씨 뭐야 이거 계속 돌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기계랑 어떻게 맞물려 가는지도 알게 되고 점점 어때? 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나의 경험이나 능력이 막 커지네? 그럼 이제 어떡할까? 다른 직무로 옮겨줘야지.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직무와 이 사람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방출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 신림동에서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확계, 보유, 방이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관리한다. 즉 확계 보유방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인사관리에서 배우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핵심 알갱이입니다. 그러면 이 핵심 알갱이에 이제 뭐가 자꾸 들어오는 거냐면 야 그러면 전략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략이라는 거 기준으로 해서 직무 만들어봐. 전략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 관리해봐. 이런 식으로 자꾸 기준을 주고 여기에 있는 세부 내용을 기준에 맞춰서 바꿔봐라. 이런 요구들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응용이나 이슈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응용과 이슈가 어렵기 때문에 인사관리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뭐 어떡할까요? 어떡하기는 여러분이 이슈나 응용에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암기를 하든 아니면 수동적으로 뭘 만들어서 보낼 수밖에 없어요. 시험장에. 하지만 여러분 뭐 해야 된다? 이 핵심 알갱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이 핵심 알갱이는 변하지 않는 고정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인사관리다 라고 해가지고 인사관리 체계부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인사관리 체계고요. 인사관리 체계.
그 뭐죠? 판서 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필기하는 판서 할래요. 일부러 판서도 많이 하시더라고. 졸리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졸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또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판서를 하면 못 들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하나에만. 그지? 하나에만 집중해. 들으면 되지. 열심히 막 들어가지고, 이건 뭐지? 자, 이거 나 놓쳤어. 하는 거는 살짝 메모해놨다가 쉬는 시간에 물어보고. 그지? 그렇게 진행하면 되니까 여러분. 너무 막, 그치? 쫄거나 이러지 말고, 이제 뭐 다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거 하시고, 하나 유념하실 건 뭐냐면, 제가 이거 전자칠판을 쓰다 보니까는 여러분의 문제를 알았어요. 문제가 뭐냐면 전자칠판 쫙 하면서 자꾸 뭐 해줘요 제가? 밑줄이나 형광펜을 계속 해주죠? 그러면 뭐 하느라 바쁘냐면 안 들어. 이제 밑줄 치느라 바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밑줄 쳐서 독서실 가면 딱 열었을 때 알겠냐고요.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막 그거 보면서 형광펜으로 막 이렇게 뭐 보고 찍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쫙 드러나야 돼. 그래서 이해를 막 하고 저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이걸 좀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는 그거에 좀 더 이제 치중을 많이 하세요. 밑줄이나 이런 얘기는 제가 이따 다 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제가 동참한 첫 스타트죠. 그쵸? 행운이에요. 왜 행운이냐면 이제부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해주면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덜 헤매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밑줄 치는 법이면 복습하는 법이면 다 얘기할 거야. 여러분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동차반은 제일 힘들어. 동차반 가기가 제일 힘들어. 왜 신쌤 안 하시겠어? 진짜 힘들어요.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 얘기할 테니까 일단 밑줄 이런 거는 조금 여러분 좀 참아도 잠깐 넣어도 알겠죠? 제가 말씀 이따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사관리 체계다라고 해가지고 저 꼰대여가지고 한자 얘기 좀 할게요. 자, 이거 사람 인자고요. 이 사자가 일사자예요. 일사자. 그지? 한자 배웁니까 여러분? 자, 그지? 한자 세대 아니죠?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사람을 관리하는 활동인데 아무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관리하면 그냥 스토킹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는 우리 회사에서 이 일사자라 했지 우리 회사에서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관리에서는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바로 이 직무관리다라고 하는 것부터 실시를 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 직무다라고 하는 걸 관리한다고요? 그건 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뭘 하는 건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자. 직무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직무를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러한 직무들이 존재한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이 바로 직무 설계가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설계한 직무를 그냥 만들어 놓고 띡! 야 이거 해. 전쟁 났나요? 그죠? 뭐 경보음 울리지 않았어? 그죠? 불났나요?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죠? 아직 우리 아이가 어려요. 안 돼요. 자, 뭐가 울렸어. 그지? 자, 직무를 설계를 하고 나서, 그럼 이 직무를 딱 만들어 놓고, 야, 이제 이거 해. 이거 해, 빨리 하라고! 이러면 그 회사 쓰레기예요. 나와야 돼요. 그치? 그럼 이 직무 이제 뭐 해야 돼? 야, 이 직무는 이런 도구를 쓴다? 이 직무는 작업하는데 한 5시간 걸린다? 야, 이 직무는 이런 활동을 한다? 뭘 알려줘야 되죠? 내용을 정리해줘야죠. 그리고 뭐 해야 돼? 이 직무를 그래서 수행하려면 야 팔에 힘이 있어야 된다? 야 이 직무 수행하려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요구되는 자격을 정리해줘야죠. 그게 바로 뭐였었어요? 1차 때 배웠던 거? 직무 분석이에요.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뭐 할까? 그렇구나. 그럼 직무 분석하고 나서 이제 이 직무 분석 결과를 가지고 뭐 할까요? 직무 평가라는 걸 실시를 해요. 직무 평가다라고 하는 건 뭐지? 직무들끼리 누가 더 가치가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왜 이런 짓 할까?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직무는 다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어떤 직무는 더 가치가 있고 어떤 직무는 더 가치가 없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왜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는 뭐 그런 차별하는 거 좋아해서? 아니잖아. 왜 그러는 걸까? 왜냐하면 기업은 늘 한정된 자원을 분배해야 되는 문제에 맞닥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게 많이 줄 수가 없어서 야 누구한테 더 많이 주고 누구한테 더 적게 주는 게 올바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직무들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해 놓고 이거를 이용해서 분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의사결정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직무 관리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했나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네는 이렇게 한번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방향으로 가고 끝나나요? 아니지.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볼게요. 직무 분석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직무의 내용이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을 확인하고 나면 이 직무 수행하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도구를 써? 이렇게 꼭 위험한 도구 써야 돼? 그치?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야, 그 도구 말고 다른 도구를 쓰는 걸로 바꿔.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재설계예요. 재설계인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직무평가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직무평가했어. 야, A라는 직무는 되게 가치가 높은데 B라는 직무 얘는 있으나 마나 한데?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 얘를 제거해야지 효율적인 거지. 그럼 제거한다는 건 무슨 의미지? 재설계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돼요? 돌아요.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어려운 얘기 할 거야. 그러면 얘는요, 경영학은 딱 이래서 어려운 건데, 자, 여러분 생각해봐. 직무 설계 이런 거예요. 외우세요. 외울 수 없어. 있어 없어. 직무 충실 다 알잖아. 그치? 직무 특성 모형 다 알잖아. 그쵸? 다정중잡히 막 다 외웠잖아. 그치? 그거 하나만 막 조지는 건 다 안다? 근데 인사관리 2차가 왜 어렵냐면 뭐? 이 연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요거를 다 연결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하나의 직무관리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걸 경영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게요? 시스템적 접근이라 그래. 시스템이 뭐야? 경영학 때 배웠죠? 시스템 뭐야? 부분의 합. 이거라도 기억나면 좋아. 부분의 합이죠? 경영학은요, 자꾸 꽃송이 모아서 꽃다발을 자꾸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라고? 꽃송이 어이씨. 자, 꽃송이가 모여서 자, 이렇게 꽃송이가 모여서 뭐가 됐어요? 직무관리라는 꽃다발이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부터 계속 무슨 요구를 하겠어? 야, 너가 이거 새송이 가지고 꽃다발 만들었네? 그럼 저기 있는 장미 가지고 만들어봐. 저기 있는 튤립 가지고 만들어봐. 저기 있는 뭐 가지고 봐. 작약 가지고 만들어봐. 매번 이렇게 요구사항이 달라지는 거에 여러분이 대응을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치? 그래서 일단 얘네들 가지고 꽃다발 만드는 연습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래서 인사관리는 자, 하나 잘 보는 거 중요. 근데 얘네들을 뭐 하는 거? 엮어서 하나의 꽃다발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이거 기억할 것. 했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직무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부터 나갈 거냐면 직무관리부터 나갈 거예요. 지금 첫 시간에 인사관리 체계며 전략적 인적자산 관리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뭐 한다? 내 길이 아니군. 노무사는 내 길이 아니군. 그래서 그만둬야겠다. 다른 걸 알아봐야겠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초짜들한테 바로 얹어낼 수가 없어. 이게 돼야 이 위에 이제 전략도 얹고 뭐도 얹고 해나가는 거야. 됐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바로 이 직무 관리부터 바로 들어가서 기본 내용 착착착 해나가면서 조금 자신감을 좀 얻어보려고 해요. 알겠죠? 그럼 이제 직무 관리부터 한번 가봐야겠다. 여러분 뭐부터 하고 싶어요? 뭐부터 하고 싶어? 그지? 괜히 물어보지? 지 맘대로 할 거면서. 그죠? 자, 여러분은 직무 설계부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됐죠? 직무 설계다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는요, 어디가 될 거냐면요, 쭉쭉쭉쭉 넘어가세요. 어머, 100년 걸리겠어요. 자, 근데 어떻게, 여기군요. 자, 직무 설계부터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는요, 여기 있네요. 34예요. 34페이지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맥락을 한번 잡아보고 갑시다. 자, 선생님, 직무 설계 뭐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직무 설계다라고 해서요. 자, 직무 설계는요, 기초 이해부터 한번 해볼게요. 개념 정의는 조금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직무 설계는 과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묶어낸 결과예요. 자, 이제부터 이거 배경 지식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과업이다라고 하는 단어와 직무다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용어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섞었으면 하수야, 하수. 이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선생님 그게 뭔데요? 자, 과업의 개념 정의 한번 볼게요. 과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의 활동을 말해요. 그렇죠? 그럼 예시로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직무는 뭔 것 같아요? 그죠? 잘 모르겠죠? 자, 강사직이에요. 우리 남편도 몰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죠? 자, 놀랍지 않습니까? 같이 산 지 꽤 됐는데, 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 자, 어쨌든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강사직이에요. 그치? 그러면 직무 한번 볼게요. 강사직이다라고 하는 직무가 있네요. 그럼 이 직무를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의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저 지금 나와서 여러분 앞에서 뭐해요? 강의도 하고요. 활동이죠. 그죠? 이 강의하기 위해서 저 뭐도 해요? 교재 작업도 하죠. 그죠? 출판도 해요. 그죠? 또 강의하면서 제가 뭐도 하나요, 여러분? 그죠? 잘 모르지. 물어보면 안 되지. 내 사생활을. 그지?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뭐도 하냐면, 자, 상담도 해요. 그죠? 강의하면서 제가 열심히 뭐도 하냐면요. 여러분 답안지 같은 거 채점도 해요. 했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하나의 활동이죠. 이 활동들을 요렇게 묶어서 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강사직이라는 직무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과업은 직무를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의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가볼게요. 아, 그럼 직무를 설계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럼 뭐야? 개념 여였다. 뭐? 과업을 묶는 거. 아, 묶는 거라고 말하면 조금 초짜지.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과업을 조직화시키는 과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외웠어. 답안지 쓰는 동안 다 거잖아. 다 개념은. 그치? 자, 그렇구나. 그래서 직무 설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한다? 조직화를 시켜내는 과정인 거구나. 그럼 이 직무 설계다라고 하는 게요.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 중요할까요? 이 직무 설계는요. 기업과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자,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는 누굴까? 기계와 사람이에요. 그치? 하지만 기계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입력값대로 돌아가요. 하지만 사람은 자, 어떤 직무를 맡기는지에 따라 뭐가 달라질까? 심리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지? 직무 만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이 직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뭐가 달라진다? 만족, 직무 만족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이걸 저희가 건너뛰고 왔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 경영학에서는 이제 사회적 효율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효율성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여러분 직무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뭐가 달라지게요?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달라져.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요렇게 우리가 여러 강사직들이 있죠. 그치? 근데 예를 들어 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강의의 세부 내용을 결정하는데 강의의 시간, 아니면 강의실 장소 이런 게 있다 쳐봐. 자, 근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걸 안 정한 거야. 시간하고 장소를 안 정해 놓은 거야. 이거를 구체화 시키지 않고 그냥 뭐야 직무 설계를 대강대강 해놓은 거야. 그럼 이제 무슨 문제 생기게요? 막 나랑 기범쌤이랑 싸워. 내가 202호 쓸 거야. 내가 계속 거기 전자칠판 썼는데 막 이러면서 그치? 기범쌤은 내가 나 202호에 거기서 2차 수강생이 많으니까 거기 수강생들 수용이 안 돼서 나 202호 써야 돼. 둘이 막 싸워. 그럼 이제 9시 반에 강의 시작해야 되는데 싸우느라고 막 10시에 강의 시작해. 30분 뭐예요? 날린 시간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직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조직화시켜서 잘 정렬을 해놓느냐는 기업 입장에서 뭐를 좌지우지하는 문제이다? 효율성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느냐? 기업 입장에서의 효율성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다. 얘는 경제적 효율성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직무를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함부로 설계하면 돼, 안 돼?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되겠다? 직무 설계다라고 하는 걸 이제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우리는 직무 설계다라고 하는 걸 세 가지 영역별로 체계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무 설계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영역이 있다 그랬죠? 자, 첫 번째는 무슨 영역이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진짜 그냥 여러분이 쉽게 쓸게요. 개별 직무 하나하나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해봐야 돼. 제가 이걸 개별 직무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개별 직무 하나하나를 어떻게 이쁘게 잘 만들까? 이걸 이제부터 우리는 과학적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이해를 할 거고 그럼 요렇게 이쁘게 하나하나 만들었다? 근데 경영학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연결해서 꽃다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쁘게 하나하나 만든 다음에 무슨 고민을 하겠어? 연결을 고민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프로세스예요. 업무 프로세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뭐냐? 과정 설계. 자, 과정 설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고 1차 때 배웠잖아. BPR. 이런 애들이 여기서 배우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 박경규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책이 있는데 그 교수님 책에는 이 직무 설계 세 번째 영역으로 뭐가 나오느냐? 직무를 굴리는 데 들어가는 그 시간도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그것도 직무 설계다. 그래서 뭐? 근로시간의 설계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논의를 하시는 교수님 책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얘를 어디에서 논의할 거냐? 유지관리에서 논의하고 저희도 연습문제집에서 유지관리 쪽에서 볼 거예요. 그럼 근로시간 설계에서는 맨날 뭐 얘기하게요? 근로시간 단축. 이게 뭐야?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 잘 봤죠? 응. 그치? 일주일에 50시간? 그치? 연장근로는 일주일에 12시간? 그치? 62시간으로 일주일에 근로시간을 개소리 했어? 맞지? 62시 맞죠? 48시간이지 개소리 했어. 그치? 48시간 플러스 12시간.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한다? 50시간으로 한 주 동안 근로하는 시간을 딱 단축시킨 걸 근로시간 단축이라 그래요. 그럼 옛날에 선생님 더 많이 했나요? 네, 더 많이 했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재밌어. 그치? 자, 이거고 또 뭐가 있을까? 근로시간 설계는 우리 종업원들마다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할까 여기에 대한 논의를 했던 거 있었죠? 뭐야?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런 게 전부 다 여기서 논의되는 애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 배경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자,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 그럼 볼까? 자, 뭐 볼까? 뭐 볼까? 뭐부터 볼까? 개별 직무 설계하는 방법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서 얘 쫙 논의하고요. 그 다음 얘 연결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됐죠? 그럼 개별 직무 하나하나 어떻게 이쁘게 설계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자, 알았어. 그 얘기를 해줄 건데 내가 진짜 옛날 얘기부터 좀 해줘야 이거 이해할 것 같아. 옛날 얘기부터 할게.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야, 그럼 개별 직무를 옛날에는 어떻게 설계했냐면 전통적 직무 설계다라고 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설계했냐면 어떻게 설계할게요? 테일러 아저씨 기억나요? 직무 전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직무를 설계했어. 그치? 그래서 전통적 직무 설계는 저희가 직무 전문화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해를 합니다. 했죠? 자, 이거 오해를 많이 하는데 내가 여러분한테만 얘기할게. 이거는 살짝 내가는 맨날 이렇게 써줘. 전통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 옛날엔 하고 지금은 안 하나? 아니야. 직무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설계 방식이야, 얘가. 그치? 논아서 하는 거. 했죠? 자, 그럼 이제 직무 전문화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했죠? 자, 들어가기 전에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돼? 혼자서 이제 다 필겠죠?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종이가 있지? 집에 갈 거예요? 아니면 여기 근처 카페에서 공부할 거예요? 별거 다 물어보지? 너무 궁금해서. 자, 그죠? 아줌마가 되면 궁금한 게 많아져요. 그래서 되게 오지랖을 많이 떨게 되는데 아무튼 선생님 전 바로 집에 갈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들고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중얼중얼 얘기하셔야 돼. 얘기해야 돼. 원래 고시생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죠? 원래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뭐 1호선 그 뭐지? 1호선의 기인이라고 하나? 1호선 기인들이라고 하나? 뭐 있잖아. 1호선에 굉장히 특이하신 분들 많잖아. 뭐 그 정도 아니면 돼. 그죠? 그래서 혼자서 딱 종이 들고서 이게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계속 얘기했어요? 눈치챘어? 눈치 빨라야 된다잉? 계속 연결해서 얘기했어. 그치? 여러분 직무 설계는 과업이다라고 하는 걸 조직화시키는 건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이 직무를 맡고 있는 건 사람이라서 직무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이 사람들의 직무 만족도가 달라지고요. 이 직무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불필요한 작업 시간 낭비나 업무의 중복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기범쌤이랑 내 예시 든 거 아니야. 202호 놓고 싸운다 막 이런 거. 그치? 그런 문제가 기업한테 효율성 문제를 가져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직무 설계를 그냥 드립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직무 설계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설계 영역은 개별 직무를 설계하는 방법, 얘네들을 이제 뭐 해야 돼? 하나하나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 직무를 몇 시간 동안 누가 굴릴 거냐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얘는 유지관리에서 본대요. 됐어? 쫙 얘기하고 그럼 이제 뭐부터? 그럼 개별 직무를 어떻게 설계하는지부터 이제는 뭐 하겠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 볼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그 직무를 어떻게 설계했냐면 전문화했대요.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쭉 얘기해야 돼. 됐어? 이렇게 쭉 얘기해야 돼요. 그죠? 자, 아씨 녹음할 걸 그치? 갑자기?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 저 못해요 하면 유튜브 들어가 봐. 복습 영상이 있어. 두 문자가 다 떠. 그죠? 유튜브랑 저랑 아무 관련 없어요. 그치? 그거 보시면 돼요. 그죠? 그거 보시면 또 두 문자 다 떠. 딱 그 영상 틀어서 그거라도 계속 보면서 플로우 잡으세요. 그렇죠? 안 그러면 지금 동참하는 플로우를 다 잡아줄 수 없기 때문에 쟁점만 딱딱딱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플로우는 그런 식으로 좀 커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가보자 직무 전문화. 그럼 직무 전문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옛날에는 그럼 왜 그렇게 직무를 설계했는데요? 왜요? 왜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그 이유를 설명할 때 가장 힘이 센 건 누구다? 이론이야. 왜냐하면 자 이론적 대두 배경이 있어. 이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직무 설계할 때 전문화했어. 이 얘기가 나와야겠죠? 자, 그럼 어떤 이론적 배경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누가 있어? 국부론 얘기한 사람. 그치? 국부론 얘기한 사람 누구야? 아담 스미스 아니야? 아닌가? 나 지금 개소리했어? 맞죠? 맞죠? 오우씨. 이게 뭔지 아세요? 애쉬 효과. 애쉬 효과 알아? 애쉬 효과? 한 사람이 아무리 정답을 말해도 다수가, 그치? 다수가 틀렸다라고 압박을 넣으면 걔도 이제 같이 틀려간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자, 아무튼. 자, 아담 스미스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 얘기를 했냐면 국부론에서 무슨 얘기했어? 분업의 원리를 처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머리핀 공장에서 뭘 발견했냐면, 자, 야, 우리가 직무를 수행할 때 말이야. 자, 옛날에 한 사람이 하나의 직무를 수행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쉽게 예시 들어갈게요. 제가 맨날 이 예시를 쉽게 드는데, 예를 들어 제가 강의도 하고요, 출판도 하고요, 상담도 하고요, 채점도 한다 칩시다. 근데 강의는 제가 늘 202호에서 해요, 신림동에서. 근데 출판 작업이다라고 하는 건 막 이게 노트북 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저는 막 모니터 2개, 3개 막 있어야 돼요. 자, 그래도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2개, 3개 있어요.
써야 돼. 그래서 이건 집에서 해요. 자, 그럼 이제 상담이다라고 하는 건 학원에서 이제 면대면으로 할 때가 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학원에 4층에서 보통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한다? 채점은 또? 채점은 어디서 할까? 막 찍찍찍 옛날에 손으로 할 때 막 찍찍찍 소리가 나니까 이제 여기서도 집에서 해요. 그럼 한 사람이 하나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제가 여기서 열심히 강의한 다음에 출판 업무하러 집에 갈까? 여기서 우리 집 가는데 1시간 걸려. 그치? 오바야. 그치? 한 40분 걸린 것 같아. 아무튼 1시간 걸린다 쳐봐. 그럼 이 1시간 뭐예요? 낭비. 그지? 그럼 가가지고 집에 딱 가가지고 나 같은 애엄마는 어떻게 집에 가면은 어떻게 하게? 집에 갈 때부터 뭐 하게? 현관에서부터 뭘 주워. 그치? 현관에서부터 뭘 주워. 신발을 나란히 다 놓고 안 신는 신발은 다시 다 놓고 가면서 막 애가 아침에 유치원 갈 때 막 벗어놓은 잠옷 다 줍고 그죠? 바로 업무를 들어가도 모자랄 시간에 지금 뭐해? 업무 들어가기 전에 뭐 했어? 워밍업 하잖아. 집중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야. 그치? 플러스 알파. 그쵸? 그럼 이제 집에서 이제 뭐 한다? 와씨 좀 해볼까? 하다가 이제 뭐 해야 돼? 와씨 빨리 다시 상담하러 가야지. 그럼 어떻게 돼? 또 1시간 걸려. 그죠? 이게 다 뭐예요? 이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얘가 바로 뭐야? 한 사람이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이지. 그치? 이거 뭐라고 할까? 과업을 자꾸 전환하니까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거야. 이거 뭐라고 한다? 과업 변환 비용이라고 그래. 전환 비용. 그치? 이것 때문에 졸라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하지 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그래서 어떻게 해? 한 사람이 하나의 과업을 수행하게 하자야.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효과 뭐 있어요? 나 202호에서 군만두만 먹으면서 강의 계속해. 10시간 동안.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될까? 미쳐요? 아니지. 어떻게 돼? 자면서도 강의하는 거야. 그쵸? 시간 낭비 없고요. 첫 번째 어떻게 돼? 와, 숙련도 이빠이 올라가네? 숙련도가 이빠이 올라가면 생활의 달인이야. 그치? 그러면 똑같이 하루에 8시간 근로를 해도 더 많이 만들어. 이게 뭐야? 투입 대비 산출이 더 크네? 뭐야? 효율성이잖아. 분업의 원리에서는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구나. 대박인데?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이 분업의 원리 맞다 하면서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야? 테일러예요. 그치?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이다 라고 해서 우리 테일러 아저씨가 야씨 맞아 야 맞아 한 사람이 하나의 직무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의 과업을 수행하면 어때? 이렇게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더 나가서 뭐까지 얘기해요? 한 사람이 이제부터 쭉 얘기하면 잘 들어야 돼. 한 사람이 하나의 과업을 계속 수행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작업 행동은 단순 반복적이지. 단순 반복적으로 과업을 하니까 뭐가 가능해? 관찰 연구가 가능해. 그래서 테일러가 뭐 했어? 시간 및 동작 연구했잖아. 시간 및 동작 연구에서 뭐를 찾아?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작업 행동은 다 빼고 가장 효율적인 작업 행동. 그래서 어느 정도 작업 시간이 드는지 다 측정해가지고 그대로만 작업을 수행하겠어요. 그걸 뭐라고 하지? 한 단어로? 표준화라고 했잖아. 응? 그래서 테일러 아저씨는 과학적 관리법에서 표준화까지 나아간 거야. 했죠? 그래서 이 둘의 주장이 합쳐지면서 이제 뭐가 이제 엄청난 주장을 얻는 거야? 한 사람은 한두 가지 과업만 어떻게? 정해진 대로. 됐어? 이게 포인트가 된 거야. 그래서 직무 설계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자? 한 사람이 한두 가지만 정해진 대로 수행하게 직무 설계하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직무 전문화인 거예요. 자, 그럼 직무 전문화는 뭐냐? 칸이 없어. 자, 직무 전문화는 그럼 뭐냐? 개념 정의 한번 가볼게요. 자, 직무 전문화는 그럼 뭐냐? 자, 개념 보이죠? 자, 직무 전문화는 자, 이제 다 외웠을걸? 직무 전문화 뭐야? 한 작업자가 수행하는 과업을 축소하는 것. 외웠잖아. 다 외웠어. 다 외운 거야. 가스라이팅이에요. 다 외웠어요. 그치? 직무 설계 뭐라고 아까 다 외웠잖아. 직무 설계 뭐야? 과업을 조직화. 그럼 직무 전문화는 뭐라고? 한 작업자가 하나의 과업만 수행하도록 과업을 축소시키는 거라고. 됐어? 자, 그렇구나. 과업이다 라고 하는 걸 뭐 하는 거? 축소시키는 거. 한 작업자가 담당하는 과업을 축소시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그림이 기억나야 돼, 시각적으로. 과업을 뭐 했어? 한 사람이 하나씩만 맡았잖아. 기억이 나야 돼. 그쵸? 자, 그러면 여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렇게 들어올 건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라고 해서 방법이 이제 들어옵니다. 야, 무슨 방법이 있는데? 여기 있다. 자, 방법이 있는데? 라고 해서 두 가지 방법 가볼게요. 자, 수평적 전문화와 수평적
수평적. 이거 어떻게 칠판을 키는지를 모르겠네. 수직적 전문화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수평적은 뭐고 수직적은 뭐예요? 자, 여기도 예시를 잘 들어보세요. 예시 안 들으면 개망한다. 자, 개망해. 인사관리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인사관리 못하는 사람 진짜 많고, 내가 진짜 예언 하나 해줄까? 내가 이 얘기했더니 우리 2차 수강생분들 다 엄청나게 와서 그 얘기 진짜 선생님 말이 맞았다 이러면서 막 2기, 3기, 그죠? 시험 한 3달 앞두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상담 좀 해달라고 해서 오면 첫 마디가 다 뭐게요? 첫 마디 다 똑같아? 법학은 이제 되는데요. 이걸로 시작해 다. 그치? 법학은 이제 되는데요. 이걸로 시작해. 근데 인사관리 안 돼. 왜 안 되냐면 안 듣는 애들이 몰라. 가만 보면. 왜냐면 인사관리는요, 여러분 OX로 답해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그냥 OX로 답해보세요.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면 종업원이 만족한다. 맞아 틀려? 맞는 거 같지? 그치? 아, 다 맞는 거 같잖아. 상식적으로. 그치?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물어봐. 왜요? 그럼 대답할 수 있어 없어? 대답 못해요. 그래서 인사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근로시간 줄여두면 당연히 좋지. 그거 뭐야? 상식이야. 그치? 경험과 상식에 따라 생각을 해. 근데 인사관리는 학문이에요. 그 근거가요. 전부 다 이론이고 모델이에요. 근데 그거를 간과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보는 거야. 왜냐면 단어도 법학 단어가 아니야. 채권자, 채무자 이런 법학 용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한다? 그냥 상식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한다? 왜 그렇게 되는데요? 이유를 물어보면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거든? 그럼 설명을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안 듣거든요. 잘 들어야 돼. 진짜 잘 들어야 돼. 빨리 붙고 이런 애들 막 그죠? 필기하느라고 막 놓치고 이런 친구들은 진짜 앉아서 계속 듣기만 하는데 그 듣는 것도요. 이런 마음 좀 그렇지만 그대로 재생이 돼요, 애들이. 너무 몰입해서 들어가지고 내가 어느 몇 분쯤 이 얘기한 다음에 이런 농담을 했다까지 다 기억해요. 그 정도로 들으셔야 돼. 오픈해야 돼, 완전히. 그쵸? 아, 싫어요, 선생님. 그러면 혼자 책 봐야 돼요. 여기 앉아있으면 시간 낭비예요. 알겠죠? 자, 잘 들어. 그러니까. 자, 갑시다. 이거 2개 어려워요. 3년 공부하고 이럴 때 이거 제대로 몰라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자, 그럼 갑시다. 우리 박경규 교수님이라는 교수님 책을 보면 뭐 그 교수님 이름도 몰라, 그지? 그래서 내가 뭐 얘기해봐야 와닿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교수님이라고 할게요. 교수님 책에 보면 야, 테이블 만드는 직무를 테이블이다라고 하는 걸 만드는 직무를 내가 한번 다 쪼개볼게. 전문화해볼게. 그러면 크게 2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의사결정이 딱히 필요 없는 과업들이 있어.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 거. 그게 뭐가 있을까? 칠한다. 못질한다? 또 뭐 할까? 톱질한다. 그치?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되게 어려운 말로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게 요구되지 않는 과업들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해. 됐어? 자, 그럼 우리 초짜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경영학에서 책임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랑 짝꿍이에요? 경영학에서 책임은? 의사결정과 짝꿍이에요. 의사결정과. 결정을 내린 사람만 책임을 집니다. 경영학에선. 됐어?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의사결정이다 라고 하는 게 전혀 요구되지 않는 과업들이라는 거야. 그냥 까라면 까는 대로 하는 거라고. 예를 들면 뭐가 있다고? 색을 칠한다. 톱질을 한다. 이런 애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어떤 애들도 있냐면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게 요구되는 과업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게요? 무슨 색으로 칠할까? 무슨 나무로 만들까? 무슨 모양으로 톱질을 할까? 이건 전부 다 뭐를 수반해? 누군가의 의사결정이 수반되는 과업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게 색칠이에요. 무슨 색으로 할까? 그치? 무슨 나무로 만들까? 이런 거. 됐죠? 자, 이렇게 2가지로 나뉜다. 그러면 전문화도 둘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과업들을 논아 맡기는지에 따라 2가지 방법이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 과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화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는 거야? 수평적 전문화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책임이, 잘 얘기해봐. 그러면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 과업을 대상으로 해서 한 작업자에게 한두 가지 과업만 맡기는 거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애는 뭐만 해요? 색칠만 하고, 어떤 애는 톱질만 하고, 어떤 애는 못질만 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전문화인 거야. 자, 근데 수직적 전문화다라고 하면 책임이 요구되는 과업을 대상으로 해서 작업자들에게 한두 가지만 맡긴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무슨 색으로 칠할지만 결정해. 나는 무슨 나무로 만들지만 결정해.
계속 이 부분만 의사결정을 내리다 보면 나중에 눈 감고 나무 만지기만 해도 무슨 나무인지 맞춘다. 숙련도 전문화. 전문성. 전문화란 말보다 전문성이 맞겠네. 그치? 바로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도 써있는 줄 아세요? 친절하지 않은 인사관리 책들은 뭐라고 써있게? 작업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 이렇게 써있어. 왜? 나는 무슨 나무로 무슨 색을 칠해서 무슨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지를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만 결정해? 색깔만 결정하잖아. 그래서 재량권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 이렇게 써있는 거야. 어렵게. 됐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아? 라고 돼 있는데 여기 한 개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장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되게 좋을 것 같아? 뭐가 좋을 것 같아? 겁나 효율적이겠지. 그치? 근데 그렇게만 하나만 쓸 거야? 안 돼. 얘기해 보자. 한 작업자가 이렇게 하나의 거함만 반복하다 보니까 뭐가 올라가? 숙련도가 엄청 올라가네? 숙련도가 올라가면 뭐가 좋은데? 물어봤더니 그러면 같은 일일 8시간 근로를 해도 더 많이 만들어. 그걸 뭐라고 할까? 효율성이라고도 하지만 뭐라 그래? 생산성이라 그래. 같은 인원수 대비 만들어내는 생산량의 비율이니까. 그치? 생산성 겁나 올라가. 자, 그 다음 이것만 좋을까? 이것만 좋을까? 기업 입장에서 또 뭐가 좋을 것 같아? 뭐가 좋을 것 같아? 옛날에는 다 할 줄 아는 사람 찾았어야 됐어. 노동시장에서. 졸라 어렵지. 강의도 잘하고 출판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첨삭도 잘하고 다 잘하는 이런 강사를 찾는 거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때요? 찾기 졸라 쉬워. 그치? 그래서 자 노동시장에 대한 이 노동 인력에 대한 뭐가 올라간다? 대체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다음 또 뭐가 있게? 저숙련공, 미숙련공이라고 할게요. 미숙련공 갖다가 뭐만 하면 돼? 톱질만 가르쳐서 바로 작업 현장에 투입시킬 수 있어. 미숙련공은 근데 어때? 인건비가 싸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한다? 미숙련공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인건비다라고 하는 거 엄청 절감한다.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보니까 이거 다 기업이 다 좋은 거네? 그럼 종업원은 좋은 거 없어? 종업원 뭐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종업원 좋은 거 있어요? 없다고 생각한다 다? 근데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계속 오로지 다 책임을 지고 직무의 내용이 고정돼 있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 나이쯤 되면은 뭘 원하는 줄 아세요? 졸라 관료화 되고 싶어. 진짜 졸라 관료화 되고 싶어. 누가 나한테 야 딱 이것만 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것만 딱 하고 그냥 계속 꿀 빨고 싶어. 난 그래 요즘에. 그치? 저 맨날 그러고 나 관료화 되고 싶어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치? 누군가는 이렇게 네가 알아서 한번 결정하고 해봐라고 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치? 정해진 대로만 딱딱 간단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거 이거 종업원 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 정신적 부담이 없어요. 직장인분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분들 있다는데 애들 구몬 학습지 푸는 사람들 1 더하기 4, 5 그잖아. 그지? 우리 아들도 요즘 그거 하고 있는데 손가락 관절 나가겠어. 그치? 계속 셋인데 이러고 그쵸?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쵸? 이제 막 10단위로 갔어. 두 자리로 왔어. 근데 야 12 더하기 10이면 아들 야 누구야? 너 이러다 손가락 발가락도 지금 모자라.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모자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아씨 그럼 어떡하지? 말면서 되게 얘는 지금 이게 최대 고민이야. 씨 손가락 발가락이 모자라네. 이거 어떡하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뭐예요? 너무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때로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걸 해야 이런 정신적으로 어때? 이 부담이 완화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 효과가 있어요. 됐죠? 또 미숙련공 입장에서는 취업의 기회가 있으니까 좋지. 근데 문제도 있다. 와씨 문제 엄청 많네. 그죠? 자, 문제 한번 가보면 우리 종업원 입장에서는요. 자, 일단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종업원 입장.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건너뛰고 왔지만 인간관계론에서 인간은 어떻다고 배웠어? 무슨 동물이야? 사회적 동물이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딱 두 개예요. 심리가 있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게? 관계다라고 하는 걸 매우 중시해. 그쵸?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생각해봐. 계속 골방에 처박혀서 인형 눈깔만 붙이라고 했어. 내가 여러분한테. 어때? 너무 좋아? 처음에는 뭐 좋을 수 있지. 와, 구몬 풀듯이 한번 해볼까? 그쵸? 아무 생각 안 들고 좋네? 근데 그거를 한 1년 동안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루해 안 지루해? 미치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지루함, 단조로움, 실증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 열심히 일을 안 해요.
자, 자, 두 번째. 자, 여러 가지 뭐야? 내가 이런 직무 경험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전문성을 쌓고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얘 그런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인간관계는 왜 단절되겠어? 나는 인형 눈깔만 붙이면 돼. 협력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인형 눈깔 붙이는데 무슨 협력을 해요? 그치? 뭐 둘이서 이렇게 손을 같이 잡고 인형 눈깔 하나 붙일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인간관계다라고 하는 게 단절이 되고 자, 노동 강도는 왜 증대될 것 같아요? 노동의 강도가 왜 증대돼? 인형 눈깔이나 계속 붙이고 있는데? 이런 생각 안 들어? 왜 그럴까? 자, 왜 그럴까? 아까 테일러까지 얘기했죠? 단순 반복적으로 과업 수행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멍 때릴 시간 있어 지금? 안 돼. 단순 반복적으로 작업 수행하면 뭐가 가능하다고? 표준화. 하루 동안 몇 개 만들어야 되는지, 몇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되는지. 그치? 그게 다 계산이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씨, 무조건 이 시간 안에 500개 눈깔 붙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노동 강도 올라간다고 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요런 애들이 지루한데 열심히 일하겠냐고요. 성과 떨어지고. 품질은 왜 저하될까? 쉽게 얘기해보세요. 품질은 왜 저하돼? 아우, 책장. 자, 품질은 왜 저하돼? 품질은 왜 저하돼? 여기서는 뭐다? 정해진 시간 안에 단순한 과업을 정해진 수량으로 빨리 끝내야 되지. 그럼 쉽게 말해보세요. 빨리빨리 많이가 중요하지. 정확하고 품질이 높은 걸 만드는 게 중요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세 번째, 책임 규명이 어렵다. 그럼 품질이 진짜 개판이 났어. 야, 이씨 누구 책임이야? 나와. 찾을 수 있어 없어? 왜 못 찾아? 왜 못 찾아? 왜 못 찾아? 누구 한 명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전체 직무를 주도한 사람이 없거든.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책임 규명이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개판으로 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현대로 넘어와서는 야, 이대로는 안 된다 라고 하여 새로운 직무설계 기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 직무설계 기법이 총 5가지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그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뒷부분 가려고요. OT니까 지금 맛보기예요. 판서하고 책정리 이렇게 가는 거구나. 됐죠? 빨리 결정해야 돼. 아, 씨, 환불해야지. 빨리 환불하고 빨리 뭐 해. 방법을 빨리 찾아. 그러니까 첫 시간 다 이제 보여줘야 돼. 이런 식으로 간다. 됐죠? 자, 갈게요. 들어가며 라고 해서 자, 직무설계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과 역사적 발전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자, 직무설계 개념적인 뭐예요? 키워드 찾아봅시다. 뭐야? 밑줄은 쨍한 거 형광펜 하지 마세요. 쨍한 형광펜 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후회해요. 아, 잘못 쳤구나.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치? 아, 잘못 쳤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후회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얘기하나 싶을 건데 전 거기까지 얘기해요. 자, 밑줄이다. 수업 시간에 밑줄 치는 거랑 혼자 공부하면서 밑줄 치는 건 구분되셔야 돼요. 1차 때도 얘기했죠? 경영학개론 할 때? 그치? 그래서 수업 시간에 치는 거는 본인이 잘 선택을 좀 하세요. 볼펜으로 하겠다. 그러면 뭐 파란색 볼펜 뭐 이런 걸로 하든가.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친 밑줄은 뭐 여기까지 그치? 저는 파란색 0.5mm 쳐요. 그리고 나 혼자 공부할 때 내가 혼자서 복습을 할 때 밑줄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때가 있잖아. 난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런 애들은 저는 연필로 치던가 아니면 파란색 0.3mm로 쳐요. 좀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야.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마지막 시험 보기 한 2주 전에는 진짜 죽어도 안 외워지는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만 저는 되게 쨍한 형광펜으로 했어요. 그 주황색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쨍한 거. 그런 걸로 해서 마지막 1회독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하십시오. 안 그러면 키워드가 안 보여요. 아, 수업 시간에 잡아준 게 키워드겠지. 본인이 친 게 키워드일 리는 없잖아. 그치? 본인이 친 건 이해용으로 친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거 구분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밑줄을 좀 해야 돼요. 그쵸? 아니면 선생님 저는 그냥 그 수업 시간에는 연필로 치고 혼자 복습할 때는 이걸 다시 볼펜으로 치면서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쵸? 여기다 쨍한 형광펜 들고서 찍 이거 하지 마. 진짜 최악이야. 그리고 나중에 가면 여러분 목차에도 형광펜을 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차 암기를 해야 돼서. 그럼 그렇게 쨍한 걸로 본문 내용을 해놓으면 목차가 들어오겠어? 목차는 더 쨍한 걸로 해야 되는데 대체 무슨 색으로 할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 연습 문제지만 어떻게 한다? 이거는 반복 해독해야 된다 그랬죠. 쨍한 길로 보시면 오래 못 봐요. 그 쨍한 거잖아. 눈부신 거. 오래 못 봐요. 그거 어떻게 하면 반복 해독할 거야? 한 번 봐도 피곤해서 못 봐.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돼. 고시 공부는 여러 번을 보는 거고 그러려면 쨍한 거 이런 거 들어가면 진짜 폭망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까지 생각해 보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유념하세요. 아, 싫은데요? 그렇게 하세요.
진짜 뭐 내가 뭐 어떡하겠어. 뭐 두들겨 패서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알아서 해. 자, 난 얘기했어.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와서 책 정리 다시 해야 돼요. 이러고 앉아 있으면 심각한 거야. 됐죠? 저 그런 건 전 무조건 한마디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말 안 들었어요? 저 이거 무조건 답 들어야 돼, 나는 그거에 대해서. 왜 말을 안 들었는가? 그쵸? 그치? 난 얘기했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밑줄 치실 때 유념하십시오. 자, 밑줄 들어갈게요. 직무 설계. 키워드 찾으세요. 뭐야? 끝. 그치? 갑자기 들려야 돼, 소리가. 아, 그치. 과업들이다라고 하는 걸 쪼개고, 걔네들을 뭐 하는 거다? 이게 안 보이네. 과업들을 쪼개고, 조직화하는 거. 그게 직무 설계였지. 직무 설계다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업 입장에선 효율성의 문제가 되고, 종업원 입장에선 뭐가 된다고? 동기부여 또는 직무 만족의 문제가 된다고. 그치? 자, 그래서 이 직무 설계다라고 하는 거 되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했고, 근데 이 직무 설계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 체계적으로 연구돼야 된다고 했잖아. 판사한 거 그대로지. 잘 들으면 어떻게 돼? 막 보이는 거야.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금 연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부터 시작됐다는 거야? 테일러 뭐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자 본격적으로 뭐부터 가보자. 자 직무 설계, 직무 전문화부터 한번 시간대별로 보자. 그럼 직무 전문화다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 대두 배경이 뭐라고요? 분업의 원리, 과학적 관리법. 여기에 의해서 나왔는데 핵심 주장이 뭐야? 한 작업자가 담당하는 과업이다라고 하는 걸 뭐 하는 거? 줄이는 것. 그래서 아까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어? 과업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어떤 과업을 축소시키는지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방법 뭐예요? 수평적 전문화? 얘는 무슨 과업을 지금 축소시킨 거야? 나랑 페이지가 달라요? 그치? 달라요? 어쩐지. 왜 다르지? 내가 편집한 버전을 준 건가 지금? 또? 아 잠시 죄송해요. 35쪽이네? 34쪽으로 돼 있는데? 그치? 파일이 다른데? 내가 편집한 파일을 줬네? 그치? 내가 편집한 걸 줬네? 아닌가? 맞네. 맞네. 내가 여기 체크했거든. 여기에 여백을, 그치? 여백이 이렇게 띄어서 나는 두 칸 띄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뭐야? 하면서 막 다 내가 찾아냈어. 이거 담당자 내가 만나려고. 그치? 그쵸? 되게 무섭죠? 여러분 생각해도 벌써 무섭지? 저렇게 성격 더러운 여자가, 그치? 다 찾아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막 이러면, 그치?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내가 한 걸로 줬나 보네? 참, 진짜. 자, 그럼 수평적 전문화. 자, 수평적 전문화다라고 하는 건 여기 뭐가 보여? 뭐! 책임이 적은. 책임이 적은 과업을 대상으로 해서 뭐 하는 거다? 작업자한테 한두 개만 맡기는 거. 자, 그럼 수직적 전문화다라고 하는 건 뭐다? 얘는 책임이 있는 과업들. 그치? 책임이 있는 과업들을 부하들에게 한두 가지 맡기는 거. 이런 방법이 있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아? 인데 여기 장점이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없는 거는 옆에 가필해 놓는 거야. 장점은 이런 게 있다고 했지. 했죠? 가필해 놓고 그럼 문제는 없어? 자, 종업원 입장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봅시다. 심리적 비용 발생해요. 인간 소외 현상 생겨요. 그거는 다 얘기해. 왜? 이유 설명해야 돼. 왜? 심리적 비용 왜? 그럼 이제 가봅시다. 왜 생겨요? 단순 반복적인 작업 수행을 하니까. 됐어? 단순 반복적인 작업 수행을 하니까 너 같으면 안 지겹겠니?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권태, 불만족, 무관심.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떻게 된다? 단순한데 와씨 심지어 뭐 어떻게 하래? 정해진 대로 하래. 표준화된 작업 수행은 뭐야? 정해진 대로 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빨리 써놓으세요. 지금 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안 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대로 수행을 하래.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 생각에 인형 눈가를 약간 요쪽에 붙이는 게 더 이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개선 안 돼. 능력 발휘 안 돼야. X야. 됐죠? 자 그럼 인간관계가 단절된대. 왜? 인형 눈깔 붙이는데 뭐 같이 손잡고 붙이냐고. 그치? 왜? 개별적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만들어 놨으니 친구 얼굴 볼 일이 없어. 작업장에서. 자, 세 번째. 노동 강도는 왜 올라가는 거야? 왜? 표준 작업 시간을 이제부터 설정할 수 있고 표준 작업량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세팅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해야 돼? 이거를 맞춰야 돈을 받아. 그러니까 빡세게 일할 수밖에 있어 없어. 먹고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다 좋냐? 기업 입장에서 뭐가 안 좋아? 물어봤더니 일방적이고 비인간적인 관리를 해. 왜 일방적이야? 설명해보세요. 자기 말로 지금 풀어 설명해봐.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쭉 설명해야 돼. 비전공자한테. 비전공자 설명해봐. 왜 일방적 관리야? 왜 일방적 관리야? 그치?
과업 쪽에서 내가 정해준 대로만 수행하게 만들었잖아. 걔한테 의견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그지? 두 번째, 왜 비인간적 권리야? 왜 비인간적 권리야? 이렇게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면 사람이 지겨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고려했어, 안 했어? 즉, 작업자에게 심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작업자 심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어? 자, 그 다음 이제 가볼까? 그래서 인간 소유 현상이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우와, 못된 짓 하네? 그치? 못된 짓이야 이거. 또 어떻게 한다? 오, 애들이 막 불만 표출을 이렇게 하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성과가 하락하는 거야. 그쵸? 자, 그럼 품질은 왜 저하될까? 품질은 왜 저하돼? 왜냐하면 야, 하루에 정해진 시간 동안 이만큼 만들어야 돈 준다고 하니까 뭐해? 빨리빨리 많이 만들기에 급급해.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지지. 자, 그리고 이거야. 생산량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책임 규명이 어려워라고 하는데 왜? 일단 첫 번째, 책임과 실행이 분리됐대. 설명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설명해야 돼. 설명 못하잖아? 인사할 끝이에요. 진짜 끝이야. 이거 그냥 외운다고? 외워봐야 모래성이에요. 다음날 되면 다 까먹어요. 어? 설명해봐. 책임과 실행이 분리됐대.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없어? 아까 어떻게 했어? 책임이 요구되는 과업과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 과업들을 모두 쪼개서 개별적으로 맡겼잖아. 한 사람이 무슨 나무로 어떤 모양을 만들까 결정한 적 없어요? 한 사람이 무슨 색깔을 어떻게 칠할까를 한 적이 없어요. 그치? 의사결정과 실행이 다 따로 놀았다고요. 그 얘기잖아 지금. 그리고 자, 각 종업원들이 다 쪼개진 과업들을 촘촘하게 나눠서 수행했으니까 누구 하나가 전체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테이블이 그지같이 나왔네? 야 이거 누구 책임이야? 라고 했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볼까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이거 잠깐 건너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직무 설계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게 대두가 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칠판을 좀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현대적 직무 설계 기법부터 나아갈게요. 됐죠? 자, 여러분 10분 쉴게요. 자,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는지 빨리 OT 끝났으니까 빨리 뭐 어떻게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빨리 결정을 내리고 그지? 빨리 환불하고 빨리 길을 찾아. 알겠죠? 10분 쉴게요.